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쳐내라고요. 친박 핵심들 다 쳐내라. 근데 이거 빼고 저거 빼면 이 당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정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적폐 청산의 대상이에요. 네, 태극기 부대 딜레마라고 불러야 할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자, 김 교수님. 한국당에서는 뭐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겠다 이런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수구의 몸집 키우기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태극기 부대가 보수 대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아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될 거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손학규 대표 얘기를 먼저 좀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원책 그 정조위원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만나자라고 얘기할 때 통합하자라고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금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결국 전원책 위원장이 태극기 부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결국 보수 대통합으로 가기는 어렵게 되었고 결국 보수 소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계산이 오히려 이미 손학규 섰다. 대표는 좀 안심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쉬운 길은 사실 자유한국당 이전에 새누리당을 복원하는 게 쉬운 길일 겁니다. 그러나 그 쉬운 길이 사실 정말 국민의 마음을 얻고 정말 집권으로 다시 가는 길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바른미래당에 나와 있는 유승민 의원 등의 경우에도 뭐 이 태극기 부대를 비롯해서 우쪽으로 자유한국당이 움직여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복당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훨씬 더 안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보수를 지지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봐서는 저렇게 해서 과연 집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태극기 부대 포용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견해시고요.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그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부대를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 집회 참석하신 분들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죠. 근데 전 의원이 이렇게 태극기 부대를 포용하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좀 셈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당의 어떤 좀 확장을 하겠다, 당 지지세를 확장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일단 좀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아마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뭐 실체는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뭐 태극기 부대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최근에 입당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2,000원 정도의 월 당비를 내면 권리당원, 즉 나중에 전당대회 할 때 당대표 선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제 좀 굉장히 뭉텅이 이제 당원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이게 지금 태극기 부대 같다라는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를 불려나가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전당대회를 할 때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가 좀 당에서는 좀 이제 상당히 우파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김진태 의원 등등이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원상 회복보다는 더 또 한편으로는 우측에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당의 스펙트럼을 좀 더 넓혀야 된다는 게 이제 중론인데 오히려 더 좁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런 면에서는 김병준 위원장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병준 위원장은 뭐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마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 정당. 이게 뭐냐면 지금 여권 같이 예를 들어서 정의당도 있고 저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참여연대도 있고 등등이 있듯이 그렇지만 어떤 사안이 생길 때 연대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굳이 함께할 이유가 없다. 왜 그냥 한 번에서 거기서 굉장히 싸울 텐데. 외부에 두고 필요할 때 연결시키자. 뭐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뭐 태극기 부대 다 밖에 대한애국당이라는 데가 있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가 결국 어떤 필요할 때 따라서 연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한 지붕에 같이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좀 내부에도 좀 의견이 달라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병준 의원 이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받다 보면 결국 내년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동안 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조금의 좀 저는 이견이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 부대 한국당 입당 러시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확실히 들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에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이 된다. 그러면 누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아까 김진태 의원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와 가까운 정치인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분이 김진태 의원이 뭐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분이고 최근에는 오세훈 전 의원도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의원도 결국 본인이 복당을 하고 전당대회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뭔가 활동으로 지켜줄 뭔가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좀 연대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정말 지금 전원책 위원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갈 것이냐 이것도 저는 좀 지켜두고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 역시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뭐 저기 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 그분도 이제 영입 대상으로 당연히 이제 태극기 부대를 포용한다면 그분이 들어올 테고. 태극기 부대에 어떤 집회 참여하신 분들이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세력이 된다면 조원진 의원을 누가 잡느냐가 또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 친박의 재결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국감 때도 보면 조원진 의원은 거의 김성태 원내대표를 거의 뭐 원수 보듯이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복당파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친박 세력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황교안 전 총리까지 들어오고 한다면 꽤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이 당권을 잡는다고 하면 실제로 그럼 다음 총선은 이거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합당할 수 있는 명분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분열된 체제로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래 되면은 결국 이제 어게인 2016년밖에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김병준 위원장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태극기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아니고 그럼 입당하는 거를 이 사람은 정해서 사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좀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뭐 대것도 입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래를 가지는 게 바른미래당하고 합당을 해서 뭔가 좀 당원 내 대의원 구조를 좀 바꿔버리면 좀 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당의 색깔이 조금 중도 우파적인 성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한테 계속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손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당내에 있는 또 호남 세력도 있는 것이고 또 손 대표 본인의 칼라도 있는 것이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조강특위 활동이 아마 12월 말쯤 되면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친박에 대한 좀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제 어떤 판가름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중순에 일단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어디로 갈지 만약 거기서 친박 청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름대로 좀 바른미래당과 될 텐데 만약 그게 못 이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마 당내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여기 연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친박이 전혀 지금 이제 정조위원회에서 전혀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소위 태극기 세력이 대거 입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세 번째는 황교안 이런 분들이 상당히 김진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월하다라고 얘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당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입지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홍준표, 김무성 의원도 절대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것이다. 나선다라고 하면 이쪽도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를 보면은 지도부가 김성태 의원 그리고 김용태 사무총장 이런 분들 다 복당파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다 탄핵에 찬성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서 바른정당 꾸려서 나가신 분들이란 말이죠. 조원진 의원이나 태극기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원수 같은 사람들, 화형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게 태극기 부대에 대한
포용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또 토론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하여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그런 저는 상황이라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태극기 세력의 영입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나 지금 김용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지지 기반 자체가 지금 어떤 면에서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결국 당은 이제 개파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의 지금 이제 당내 이견이 있다는 게 김병준 위원장은 절대 그렇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정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분들은 그냥 밖에서 계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 연대를 합시다. 이제 이런 쪽인데 지금 이제 전원책 변호사 생각은 뭔가 지지를 확장하고 뭔가 하려면 일단 판을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그쪽 세력 다 돌아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한번 토론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이 흥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근데 문제는 이 흥행이 안 되고 오히려 상당히 이제 좀 이게 어려운 국면으로 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사실 이게 토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만약에 김병준 위원장 이 생각이 아니라 만약에 전원책 변호사나 이분들 생각대로 간다면 당내는 굉장히 아마 분란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민여 교수님 그리고 이현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